네, 안녕하세요. 원장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되게, 낯서실 텐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어쨌든 토요일에 이렇게 나오시고, 또 수업하시느라 바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여서 뭔가를 이야기하기에는 좀 시간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어, 최근에 들어서 이제 좀 음, 커리큘럼을 조금 개편해야겠다. 해법 논술에서 벗어나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카톡으로 뭔가를 전달하기에는 양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알기 쉽게 좀 정리를 할 필요성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개편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정리된, 어떤 문서나 이렇게 이런 제안서 같은 것들로 좀 가지고 있어야 우리 실장님께서 이제 어머님들한테 설명할 때 좀 더 설득력 있고 또 이렇게 정리된 이야기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음, 그래서 이걸 끝까지 조금 잘 봐주시고, 이렇게 개편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같이 공감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저의 의견에 수정할 것이나 좀 더 보탤 것이 있다라고 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렇게 의견을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보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초중등 국어 커리큘럼을 제가 이제 개편하려고 하는 목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가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초등 그리고 중1, 중2까지가 우리가 논술과 교과를 이제 둘 다 다루는 어떤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제 제가 커리를 유지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든 생각이 제가 이제 그런 논술 커리큘럼을 유지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초반에 이제 양평에서 학원을 열었을 때 그 양서고 앞에서 열었기 때문에 그 양서고에서는 이제 국어 내신이 굉장히 이제 논술형이 6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또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제가 그 논술과 교과를 이제 동시에 잡는 커리큘럼을 조금 추구를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든 생각은 이제 제가 하남 지역의 뭐 하남고를 비롯해서 뭐 미사고, 미강고, 또 중학교로 내려와서는 미사중학교, 윤술중학교, 덕풍중학교, 그리고 이제 경기도 하남에 이제 외곽에 있는 이제 경화여고, 양서고, 경화여고 문제들을 분석을 해본 결과 90% 이상 학교가 내신에서 객관식 문제들만 출제하는 것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경향성들을 봤을 때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사실은 논술을 쓰는 게 저는 여전히도 도움이 많이 된다. 그리고 글쓰기를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수행평가 같은 곳에서도 이제 글쓰기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학원이라는 우리 학원이라는 정체성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두 가지를 다 가져가기가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등이나 고등을 전문으로 하는 논술 학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원들에 비하면 저희 학원에서 하는 어떤 책의 양은 또 적은 편이거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권 정도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호함이 좀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고등학생들을 이제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 중학교 때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어떤 문학의 어떤 개념어들, 그리고 문법에 있어서의 어떤 품사나 문장 성분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도 제대로 이제 갖춰져 있지 않은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오는 것들을 좀 많이 보면서 어쨌든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한정적인 재원을 나눠서 써야 되는 입장인데,
그 시간을 이제 논술에도 투여하고 내신에도 투여하고 또 거기에서 모의고사도 투여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너무 그러니까 분야별로 너무 많은 어떤 에너지들을 소비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좀 못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들이 조금씩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법이란 이제 교재를 봤을 때 이제 수능 국어와의 어떤 연관성에서 좀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 이제 국어 선생님들은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국영수를 다 이제 관장해서 이야기를 많이 입시 설명회 때 하는 편이고 다음 주 화요일에도 이제 하남 올만 카페라는 그 카페를 통해서도 입시 설명회를 할 텐데 거기서 이제 주되게 할 이야기가 이런 거가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때 영어가 어학원에서 이제 다니고 있었다라고 하면 심슨이나 정성어학원에서 다니고 있었다라고 하면 중학교 때는 입시를 전문으로 하는 학원을 넘어오셔야 된다. 주 목적이 어쨌든 내신 점수를 잘 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그 국어 같은 경우도 이제 한울이나 이런 곳에서 다니다가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이 넘어오는 시점에서는 이제 제가 소개할 어떤 교재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제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비문학을 대비할 수 있는 이런 학원으로 넘어오셔야 된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해법이라는 교재를 유지하고 있는 한 이제 그것들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한 거죠. 저희 학원에. 어, 그래서 어떤 정체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가지치기를 좀 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비상이든 마더텅이든 EBS든 이런 교재들을 좀 살펴봤을 때, 이전에 이제 제가 좀 봤을 때는 이게 이전이라고 하면 이제 한 3년 전이 될 텐데, 그때는 이제 좀 교재들이 그렇게 맛없지 않아서 제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 이제 개편을 좀 보류했었던 측면이 있었다고 하면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교재들은 비상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을 텐데 선생님들의 판단하에 그 다른 출판사께 조금 더 우수하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저는 뭐 당연히 오케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꼭 비상을 해야 됩니다. 뭐 비상에서 어떤 뭐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뭐 영감을 주시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비상에 다른 교재들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다른 어떤 교재들을 좀 선정하고 검토하시는데 시간이 좀 없거나 이렇다고 하시면 이제 제가 추천하는 걸로 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해법 교재 같은 것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문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본사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지사를 통해서 본사에 주문을 넣고 본사에서 다시 지사로 오고 그 지사에서 이제 저희 학원을 오게 되는 굉장히 이제 어, 옛날 스타일의 그런 교재 주문 시스템이 굉장히 문제고 또 아시겠지만 이렇게 입회를 하겠다라고 등록을 해놓고 막상 이제 수업 당일에 펑크를 내고 이제 노쇼를 해버린 그런 경우에 교재 재고 처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이제 한 세트당 뭐 3만 원 정도 이렇게 안팎의 가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학원 입장에서는 이제 교재가 재고가 사실 처리가 안 됩니다. 이제 학원의 어떤 비용으로 고스란히 떠앉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물론 많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 또 그 어떤 비효율성들이 많이 노출이 되죠. 근데 사실 이런 게 뭐 비용이 아깝다 이런 차원은 결코 아니고요. 어, 그 해법의 어떤 한계점들이 이제 이게 해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교습서는 이제 공부방에서 주로 하다 보니 학원에서 다룰 만한 어떤 소재의 그 교재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지배적으로 좀 많이 들어서 좀 제어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그 한자 5급을 주된 교재로 쓰고 있는데 이것도 뭐 당장
뭐 다음 주부터 없애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선생님들께서 판단해 보시고 뭐 그 시점을 8월, 9월 이렇게 연착륙할 수 있게끔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자를 이제 제외하고자 하는 이유는 전 여전히 이제 한자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 콘텐츠도 뭐 그 채널 들어가셔서 도전교육연구소 채널 들어가셔서 보시면 한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전히. 그렇지만 제 학원 이제 그 수업에서의 커리큘럼에서는 이제 제가 설명드릴 것들이 이제 그런 문학도 해야 되고 비문학도 해야 되고 어휘도 해야 되고 모의고사도 봐야 되고 이제 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교재와의 충돌 가능성들 때문에 한자는 조금 제외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져가려고 하는 핵심 키워드는 문해력입니다. 문해력. 그러니까 이제 독서를 하면 문해력이 길러진다. 이건 너무 뻔한 소리 같은데 당연히 그렇기도 한데 제가 지금 최근에 와서 고민이 많이 들었던 것들은 뭐냐면 독서량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어야 문해력이 상승이 되는 것인데 학원에서 문해력을 상승시키는 것은 어떤 그 정제된 독해 지문들을 토대로 선생님께서 이제 이렇게 핵심을 잘 짚어주시고 문해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구조 독해 방법들을 알려주면서 문해력이 상승할 수 있는 것이 어떤 학원에서의 어떤 핵심이 아닐까. 그래서 어떤 커리를 저는 이제 한 5가지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에서는 문법 교재는 뭐 따로 뺐습니다. 지금 뭐 진행하는 것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5가지, 독서, 문학, 어휘, 모의고사, 문법 이렇게 5가지를 핵심 키워드로, 핵심 주제로 좀 테마로 잡아가고자 하고요. 그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문해력 상승에 있다. 그래서 수업 중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수업의 어떤 비중과 이 목표치와 기대치가 있는데, 이 가장 큰 어떤 그 수업 비중은 저는 이제 독서로 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부 수업은 4시간을 진행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3시간은 수업, 1시간은 모의고사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시간의 수업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독서인데, 1시간 20분을 할애를 합니다. 그래서 독서에 가장 많은 중점을 좀 두고 이렇게 수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이 목표치는 이 정도인데 타깃, 기대치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은 어휘라고 조금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휘도 조금 중점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어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 학생들을 가르쳐 봤을 때 굉장히 어휘가 많이 딸려서 독해를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휘 책을 따로 이제 커리큘럼에 넣었던 이유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문학은 뭐 당연히 여전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문학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지식과 이 책들을 유기적으로 잘 결합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문법이 이제 비중을 많이 좀 줄여야 되는데, 저도 이제 수업에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만 할애해서 수업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문법이 갈수록 비중이 줄고, 또 선택 과목으로 바뀌고, 또 최상위권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화작으로 많이 빠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문법을 저 같은 경우도 선호하고 가르치고 싶어는 하지만 학생들이 조금 이제 저하는 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중요한 것이 문법인 이유는 고등학교 1학년의 어떤 내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문법이 여전히 30%에서 40%의 비중으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의 출제가 계속됩니다. 1학기 1학년 기준으로 봤을 때 1학기, 2학기, 1차, 2차 집필에 다 공이 한 30%는 안팎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다만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게 초중등에 국한이 좀 되어 있고,
초등등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 수준의 문법, 그리고 이 많은 학원들이 이제 문법에 많이 치중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법의 비중을 조금 많이 줄이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도 이제 꾸준하게 좀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독서에 관련한 어떤 책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 중등 기본 교재들은 비상에서 나온, 요 비문학 1, 2, 3가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 해당이 될 텐데, 그래서 요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장점은 전국연합 평가 지문들을 좀 변형했거나 그 지문들을 가지고 왔거나 또 이 비상에서 만든 지문들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링크를 클릭해서 뭐 이렇게 보여드리면 시간이 엄청 또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슬라이드에서 이제 클릭하시면 그 바로 그 교재로 넘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그 교재에서 미리 보기를 클릭하시면 개괄적인 내용들은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름을 하고요. 초등 같은 경우도 독서 교재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 6학년을 위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 수능 독해 비문학 1, 2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초등부터 우리 학원은 수능 독해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 학원이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면서 차별화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해력을 상승시킬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과학, 사회, 기술, 인문, 예술 이런 식으로 이 분야별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링크 들어가시면 볼 수 있고요. 아주 어렵게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이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요 키 출판사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건데, 요건 좀 제가 봐도 좀 어려운 것들이 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쓸 필요는 없을 텐데, 쓸 일은 크게 없을 것 같지만 이런 최상위권을 쓸 수 있는 음, 일이 있을 것 같다. 여기 오타가 났네요. 난이도라고 적었는데. 자, 그리고 문학으로 넘어갔을 때, 문학 중등 기본 교재들도 이렇게 이제 기본 발전 심화라고 해서 1, 2, 3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살펴봤을 때는 시, 소설, 극수필, 그리고 현대, 고전 이런 분포들이 적절히 섞여 있어서 이런 교재들로 진행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크게는 이제 학원에서 그 진행하는 어떤 독서 문학 어휘 관련한 교재들이 있을 거고, 또 이제 위사중학교를 예를 들자면 이제 체크체크라고 하는 이제 내신 대비 교재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투 트랙으로 나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초등 문학 기본 교재들은 이제 5, 6학년들 예비 중등이라고 해서 이 타이틀이 묶여 있는데 6.25 전쟁부터 현대, 그리고 개화기부터 일제강점기,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그래서 시대별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초등 수능 독해 문학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 마음에는 이제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책들도 좀 이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휘를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하는데 어휘 같은 경우도 이제 중등 수능 독해라고 이렇게 중 1, 2, 3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이제 쓰던 제가 이제 편집해서 만들었던 교재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교재 같은 경우는 좀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습니다. 진짜 어휘만 담고 있다 보니 이제 아이들이 좀 쉽게 즐겨하는 경향도 있고 또 이게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실제로는 너무 잘 안 쓰이는 어휘들도 좀 덜어 있는 것들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봤더니 이제 그 고인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작품, 예를 들면 김소월의 시를 실제로 실어놓고 그 시를 가지고 이제 나왔던 어휘들을 좀 가지고 온다든지 비문학에서 있는
어떤 지문들을 발췌해서 거기서 나오는 어휘들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들을 좀 만들어서 냈다든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잘 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3트랙으로 보시면 되겠죠. 독서, 문학, 그리고 어휘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뭐 제 생각에는 독서를 6, 문학을 3, 뭐 어휘를 1 이렇게 그 정도 거기서 왔다 갔다 비율을 조금 조정하시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교재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초등 같은 경우는 1단계부터 12단계까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 이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있으니까 초등 어휘톡 8단계 정도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7도 있습니다. 7도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래서 8, 9, 10, 11, 12단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내용은 안에 들어가서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가 있는데, 그래서 고1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좀 푸시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마다 좀 다르시겠지만, 이제 월 2에서 4회 정도. 저는 이제 3, 4회 정도를 고수하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하기는 조금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게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최근 3개년 위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모의고사가 쏟아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신 위주로 좀 풀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전체 모의고사를 다 풀게 되면 80분이 걸리기 때문에 수업 시간이 지나치게 침해하는 그런 현상도 있어서 그렇게 이제 좀 미니 모의고사, 문법하고 화작문을 제외하고 16번부터 45번까지 좀 미니 모의고사를 푸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대선과 이투스 고인 모의고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카이브에 그래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사설 모의고사도 좀 푸시면 어떨까. 뭐 족보닷컴 것도 있고요. 뭐 다른 신영균 선생님 모의고사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3 모의고사도 지금 사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비문학이 3세트, 문학이 3세트 나오던 게 바뀌어서 이제 비문학이 4세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문학이 4세트로 바뀌면서 이제 기존에 이제 1번부터 3번이 보통 문학이 나왔는데, 이제 1번부터 3번이 비문학이 나오게 되고, 그 비문학은 지문 길이는 짧고, 문제가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고3 모의고사의 어떤 경향성에 대한 설명 같은 것들도 조금 추적을 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고3 정도 모의고사를 한번 볼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고2 모의고사까지는 1번부터 15번이 화작과 문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6번부터 이제 우리가 아는 독서 문학으로 진행이 되는데 고3 같은 경우는 화작과 언매가 분리되어 있는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고3을 한 번 정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들 상대로 고3 모의고사를 풀렸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뭐 당연히 자주 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한번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이제 목표로 하는 거는 한 9월 정도를 개편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8월 방학을 좀 보내고, 5월 정도부터 이제 전면 개편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교체 교재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교체가 되는 게 제가 이제 급작스럽게 뭐 당장 다음 주, 뭐 다음 달부터 바꾸자라고 하면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납득이 안 가는 상황에서 이탈이 할 수 있고 학생들도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명을 좀 잘 해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전제는 물론 선생님들이 이 개편에 대한 납득이 당연히 되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3단계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교재가 정해졌을 경우에 총판을 통해서 단체 주문이 가능하고 또 교사용 교재들을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체로 주문할 때 뭐 이렇게 학원 에서 이제 뭐 얻을 수 있는 베너핏이 있겠죠. 그래서 뭐 금액적으로 이득을 본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뭐 교사용 지도서나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고 또 이 교재 같은 것들을 반품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교재를 개별적으로 주문하는 것보다 이제 학원에서 단체로 주문하는 게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도 이제 학생들이 뭐 어떤 교재를 첫 시간에 준비 안 해와서 복사를 하고 이런 시간들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개편을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성을 이렇게 한 26분 정도 걸렸네요. 원래 10분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좀 말이 길어져서 이렇게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어, 내일 토요일에 이제 의견을 이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